자, 항상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부터 정리하라 그랬어요? 함수부터 반응하라 그랬죠. 라운드 함수는 뭐 하는 거예요? 반올림하는 거죠. 값이 나오고 자릿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반올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릿수 0은 정수, 1은 한 자리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했어요. 마이너스 2는 뭐가 되겠어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마이너스 3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에요. 그래서 1은 한 자리 표시, 2는 두 자리 표시.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게 Vlookup, 수직 찾기 참조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직이니까 천열에서 찾아요를 보시면서 찾으려는 값이 뭐지를 확인하시면 문제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가 Vlookup을 넣고 첫 번째가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인수가 뽑을 열 번호, 네 번째 인수가 방법. 그래서 방법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주로 문자 데이터, 문자일 경우 거의 0이에요. 주로 문자 데이터로 찾을 때, 문자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오름 차순이 아닐 때. 그러니까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가 오름 차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0 쓰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방법 2를 쓰는 거잖아. 얘는 뭐예요? 유사일치. 유사일치는 꼭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요, 오름차순이 돼 있어요. 오름차순. 그래서 오름차순이 돼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생략 가능한다 그랬어요. 하고 작은 값, 자기보다 작은 값으로 가서 찾고 구간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의 사이에 있는 게 첫 번째 값으로 다 가서 찾는 거라는 구간값. 그러니까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셔도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10번 쓰셔야 돼요. 써야지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작업하고 또 한 번 쓰고 작업하고 이렇게 10번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할 땐 이게 기억이 나면 10번씩 안 쓰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되도록이면 10번씩 하시라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제품 코드와 판매량, 제품 단가표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데, 판매 금액은 여기 있는 단가를 곱해다가 판매량을 곱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뽑을 값들이라는 거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래. 100의 자리는 1, 10, 100이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요. 거기 표시예를 보세요. 75530이 76 빵빵빵이 돼 있잖아요. 빵이 몇 개 있어요? 뒤에 3개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빵빵빵. 아, 동그라미 3개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라운드와 Vlookup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품 단가표를 이용해서 뽑아가니까 여기가 뭐가 돼? 찾으려는 값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잖아요. 얘가 뭐예요? 문자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0. 그 다음에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2열에서 뽑잖아요. 그리고 제품 번호는 여기에 있잖아요. 따로 작업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은 여기. 찾아서 뽑을 범위는 여기로 절대 주소. 이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2열에서. 그리고 문자 데이터니까 방법은 0. 그리고 계산된 결과를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잖아요. Vlookup 쓰겠습니다. 이건 바로 같이 하죠. 자, 는 V에. 자, 그러면 Vlookup이 파랗게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탭 키로 함수를 불러내거나
더블 클릭이에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제가 볼 때는 탭키예요. 탭하시고 첫 번째 인수를 먼저 선택하자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룩업 밸류. 찾으려는 값이 뭐야? 제품 코드 VAS-A의 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찾으려는 값이 F3에 있는 거죠. 자, F3 다 선택됐죠?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두 번째로 내려오셔갖고 테이블 어레이. 그럼 테이블 어레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어떻게?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어디에? 여기. 요 범위. 즉, K4에서 L6. 그 다음에 이 주소는 항상 뭐예요? 절대 주소로 F4번 키를 눌러주시란 말이에요. 이 절대 주소로 지정된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의 단가가 있어요? 두 번째 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를 쓰는 거예요. 방법은 문자 데이터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을 써서 뽑는 거예요. 그럼 얘가 750이 뽑히네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여기다 곱하기 뭐를 해줘요? 판매량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채우면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꼭 와서 맨 마지막에 포인트를 놓으시고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찾으려는 값은 여기죠. 찾아서 뽑을 범위는 안 변했잖아요. 이게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소를 끌고 내려갈 때. 그래서 잘못됐을 때 요 끝에서 한번 클릭하고 수식을 클릭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범위가 보이죠. 여기 첫 번째 파란색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빨간색 계열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계열로 내려있는 건 여기. 이렇게 색깔로 주소를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 없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오면 틀리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그냥 8점 주소 가세요 하는 주소 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2번 문제는. 되셨나요? 입니다. 네? 아, 라운드 안 했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100의 자리에 있는 값들을 전부 빵빵빵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반올림 작업을 하는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라운드. ROU 하시고 라운드가 파랗게 되면 탭키 누르시고 함수가 2개 있으면 커서를 왼쪽으로 옮겨서 마법사 들어갈 때 Shift F3 그리고 탭키 누르시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75750이 마이너스 3 했더니 76 빵빵빵으로 바뀌었잖아요. 빵이 3개. 그리고 확인하시고 다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순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3번 문제에 봤더니 학년이 1학년인 학생 수를 구하고 뒤에다 명자를 붙이세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구하, 몇 개 야를 구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카운트 if를 쓰는 거죠. 그럼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가 다운표 안에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딱 학년이 있어요. 이 중에서 1학년이 몇 명이야? 그리고 계산된 결과 뒤에 명자 붙여주세요. AND 연산자 사용하게 돼 있죠. 그러면 D25를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늘 COU count if 선택하시고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거니까 우리는 학년 중에서 1학년을 찾는 거예요. 학년 중에서 1학년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학년만 범위 잡으셔야 돼요. 위에부터 선택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C5에서 C25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자, 학년은 1학년이 있는 주소를 갖다 쓰겠습니다. 1학년 쓸 필요 없이 이제 문자는 직접 써도 되고 주소를 갖다 쓰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3명이야 하고 나오죠. 그리고 엔터 하시고
뒤에다가 and 따옴표 명 해주시고 마감을 하시면 되겠죠. and가 7이 써졌네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한꺼번에 and 명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count if에 의해서 몇 명이 나오는지 보시고 뒤에다가 and 명하는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자, 4번 문제는 우리가 맨날 15선에서 10번 문제 했었잖아요. 최대값 빼기 최소값, D맥시멈 빼기 D미니멈. 그래서 얘는 D맥시멈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하고 D미니멈에 의해서 최소값을 구해서 빼는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은데 DB 함수는 항상 뭐를 먼저 확인하랬어요? 조건 범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거나 입력하는 작업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수는 얘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니까 표 전체 놓으시고 계산할 열 번호를 놓으시고 세 번째가 조건 범위를 놓으시면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이 뭐예요? 최대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D미니멈은 뭐예요?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표 전체 계산할 열 번호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을 계산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D맥시멈 빼기 D미니멈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풀었던 2번, 3번, 4번을 풀고 55점을 맞으면 79점으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한 게 55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산 작업 3개를 풀면 24점이 더해지잖아요. 79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79점이네? 계산 작업 2개 풀어도 합격해요. 보기를 완벽하게 하시면. 그래서 계산 문제는 3개를 풀면 합격선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안정권으로. 자, 4번 문제 보면 평가 등급이 A인, 여기 평가 등급이 A래네요. 최대값, 뭐에? 총점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A의 최대값과 A의 최소값을 구해서 빼주세요. 근데 얘는 조건을 여기다 입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조건 범위가 돼요. 여기를 써도 답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조건 범위를 여기에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건 범위가 돼야 돼요. 여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G25에다 포인트 넣으시고 D맥시멈 쓰시면 되겠죠. D맥시멈.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D맥시멈 하시고 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FX 누르시고 탭. 계산하면 열번호는 4.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잖아요. 탭키 누르시고 조건 범위 누르시고 되셨나요? 그러면 얘가 116이 나왔나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데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빼기 붙이기 한 다음에 여기를 함수를 미니멈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함수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연습했던 자주 했던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근데 안 했던 문제가 나오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중첩 if예요. 중첩 if. 자, if 함수는 참, 거짓일 때 두 가지만 하는 게 if 함수예요. 통상. if 함수는 그러면 중첩 if라는 건 뭐냐면 if 함수는 참, 거짓일 때 두 가지인데 중첩 if는 참, 거짓으로 판단하는데 얘가 두 가지 이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1등, 2등, 3등, 4등, 공백까지 1등, 2등, 3등에서 공백까지 4개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4개를. 근데 얘는 뭐만 쓰라 했어? if와 랭크만 쓰라 했잖아요. 추조함수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if 함수는 참거리 2개뿐이 안 나오는데 4개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if 함수를 하나를 빼서 3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최소. 3개를.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랭크 함수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랭크 함수. 순위를 구하는 함수죠. 그래서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을 먼저 지정하시고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라 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도 방법이 나와요. 방법. 함수마다 방법의 의미가 틀려요. 똑같이 영의를 쓴다 그래서 같은 게 아니라 방법 0은 큰 수의 1등이에요.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러고 생략 가능합니다.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이에요.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래요. 기록 경기, 그러니까 달리기나 수영 이럴 때는 기록을 재잖아요. 몇 초에 들어왔지? 이럴 때는 일찍 들어온 사람이 1등이란 말이에요. 일찍 들어온 사람이. 그 다음에 if 함수는 두 개가 내림차순인가요? 네? 두 개가 내림차순. 아, 얘는 오름차순입니다. 둘 다 내림차순을 썼어요?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if 함수는 여기 조건이 나오고 이 조건이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 할 거야? 그런데 중첩 if는 뭘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중첩 if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f 함수를 추가하자마자 복사. 근데 참일 때 처리하시고 거짓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한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중첩 if는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true, false를 구해서 if 함수 추가하자마자 항상 조건을 복사하란 말이에요.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걸 다 계속 랭크 함수 써서 판단해야 되니까 그 참일 때 뭐하라는 건지 처리하시고 거짓일 때가 뭐냐면 if 마법사의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불러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붙이고 변경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고 조건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요거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인 점수가 1이면 1등, 2등, 3등, 3등 공백. 높은 게 1등이에요. 높은 게 1등이니까 뭐예요? 순위를 구할 때 방법을 0을 쓰라는 거예요. 방법을. 요거까지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이 85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그 다음에 큰 수의 1등을 우할 수가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랭크 함수를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방법은 0을 써야지. 하고 표에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못 찾으시면 계속 작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인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처럼 그걸 외워놓고 계셔야 돼요. 자, 랭크 들어가겠습니다. 는 RA. 자, 랭크 EQ 선택하시고. 자, 조용을 한 사람의 점수가 85점이에요.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이 C3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두 번째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하고 F4 놓으시고.
탭하시고 내려왔는데 여기에다 내가 0을 쓸까 1을 쓸까도 안 했는데 얘가 뭐가 나왔어? 9등이 하고 나와 있잖아요. 왜? 0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큰 수의 1등을 바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정답을 보면 다 얘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생략하지 마세요. 또 혼동되니까. 확인하시고 얘를 채워보세요. 자, 순위를 구하고 이제 if 함수를 바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if 함수는 언제 true, false를 확인하고 첫 번째가 얘가 뭐예요? 개인 점수가 1이면 앞이 항상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는 1.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보면 true, false가 쭉 나오는데 true가 한 명에 나오겠죠. 99점이 1등. 그런데 true, false가 나왔고 첫 번째 true와 false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지 보신 다음에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시면 돼요. 중첩 if예요. I 탭 하시고 함수가 두 개니까 커서를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Shift F3으로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뭐 하라 그랬어요? 중첩 if니까 Ctrl C 탭하시고 1일 때 뭐 하라 그랬어요? 1등으로 누라 그랬잖아. 그 참일 때 처리를 하시고 자 1등이라고 쓰신 다음에 탭키 눌러서 아니면에 갖다 놓고 이름 상자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가서 삼각형 목록을 누르시고 if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니면일 때 if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등수를 구해서 등수가 2등이에요 하고 판단해서 2등이면 2면 2등이라고 넣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V를 하시고 이제 조건이 1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2예요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이라고 쓰시고 탭키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 번째 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value if false일 때 이름 상자로 가셔야 돼요. 가끔 여기서 이름 상자로 가갖고 틀리시는 분들 많이 나왔어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세 번째 칸에서 갈라랬던 if가 보이잖아요. 그럼 고르지 마시고 선택. 그러면 여기에 또 if가 추가된 거예요. 그럼 컨트롤 V. 그 다음에 뭐예요? 3이면 3등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예요? 공백. 그러니까 마지막에 공백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1등, 2등, 3등을 표시를 하시고 나머지를 공백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덱스 매치. 이제 요게 요즘에 이제 핫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범위를 주어지고 행값과 열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덱스. 자, 매치라는 함수는 V룩업 H룩업하고 유사해요. 근데 얘는 몇 번째 칸에 있어 하는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찾으려는 값 그 다음에 찾을 범위를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땅 하고 누르면 방법이 얘는 세 가지가 나와요. 방법이 두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방법을 넣어주는데 V룩업하고 똑같아요.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하는 걸 뽑아요. 방법 1은 유사일치인데 오름차순 되어 있어요. 방법 마이너스 1은 유사일치. 그러니까 유사일치 종류가 두 개예요. 오름차순으로 뽑을래? 방법 1. 내림차순으로 뽑을래? 그러면 방법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하냐 그러면 범위 안에 몇 번째 쉘에 있어
있어 하는 위치값. 그러니까 몇 번째 칸에 있어 하는 위치값을 구하는 거로 주로 인덱스의 행값이나 열값을 구할 때 사용해요. 인덱스 함수에. 그래서 인덱스 매치 이제 나오면 좀 구분해 주시고요. 트렁케이션은 뭐 하는 거였어요? 여기 보면 나머지를 버립니다. 버림. 그래서 얘는 값이 나오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자릿수가 들어가요. 자릿수. 어이? 대괄호의 의미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버림이에요. 버림. 그래서 0은 얘도 똑같이 정수, 1은 한 자리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버림을 하는 거예요. 버림. 그 다음에 0은 정수인데 여기가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 트렁케이션은 태생이 원래는 인수가 하나짜리에서 소수점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덱스 매치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이거 좀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는데, 자 문제를 읽어보면 통화명이 여기 통화명이 있어요. EUR이 해당되는 여기에 환율이 있는데 여기서 뽑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V루겁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V루겁이 수직 찾기 참조잖아요. 얘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두 번째 있는 거를 똑같은 걸 찾아서 뽑아주세요. 그럼 얘가 1329원 64, 요 EUR이라는 통화명에 대한 걸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V루겁을 써서 작업하는 거와 똑같은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V루겁 대신에 인덱스 매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V루겁에서 뭐예요? 여기에 있는 EUR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뽑아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는 자 EUR이라는 것은 요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세 번째.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뽑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행에 있는 값. 그러면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찾아서 뽑을 거야. 인덱스 범위에서. 그 인덱스는 뭐예요? 이 범위에서 행값과 열값을 주어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3행 1열에 있는 값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행값은 뭘로 구했어요? 매치로 구하는 거예요. 아, 얘가 세 번째 행에 있구나. 그 세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뽑아야지. 내가 인덱스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행이 3행이고 열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열에서 뽑으세요. 열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V루겁하고 쓰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V루겁은 찾아서 뽑을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있지만 인덱스 매치는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뽑을 거야 해서 행값을 구하고 이 범위에서 3행 1열에 있는 값을 뽑을 거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된 결과에서 소수점 자리를 없애세요. 정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렁케이션, 0을 쓰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자, 매치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늘 MA. 자, 룩업 밸류라고 되어 있죠. 찾으려는 값은 여기 EUR이라는 값이 몇 번째 칸에 있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찾으려는 값, 여기가 찾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마법사 들어가서 탭하시고 찾을 범위는 여기에요. A9에서 A23 여기 통화명에 있는 데서 통화명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EUR이 몇 번째 있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뭘 쓰면 돼요? 문자잖아요. 0. 그럼 얘가
세 번째 있어요 하면 구해주는 거라. 그러면 얘는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인덱스에서 범위 행값 10값을 지정할 때 행값을 구한 거예요. 행값을. 그러면 이제 는 앞에 가서 인덱스를 들어가겠습니다. 인덱스. 하시고 함수가 두 개네요.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시고 Shift F3 첫 번째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마법사가 들어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매치라는 값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행값. 그러니까 오려서 밑으로 붙이세요. 두 번째 큰 행값.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지금 뽑아야 돼? 뭐를 가져와야 돼? 그 통화명에 대한 환율을 갖고 올 거잖아요. 환율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A29에서 B32.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데서 행값과 열값을 주어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뽑을 범위는 B29에서 B32. 매치에서 행값으로 여기 3이 나왔죠. 여기가 로우 넘버, 행값. 여기는 컬럼 넘버, 열값. 열은 지금 여기 환율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를 쓰거나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하면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요 값을 뽑힌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 뽑힌 값은 얘예요. 1329.64가 뽑힌 거예요. 64가. 근데 여기는 지금 소수점 자리가 없어요 하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에 소수점 자리가 없어요 하고 표시가 됐기 때문에 반올림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1330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소수점 자리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 앞에다 다시 한번 함수를 하나 더 써야 돼요. tr 하고 트렁케이션 들어가시고 함수가 두 개네요. 커서 왼쪽으로 옮기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0 쓰거나 생략하시면 얘가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니까 반올림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1330이 아니라 132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건 이 함수 3개. 인덱스, 매치, 트렁케이션에서 인덱스는 뭐 할 때 쓰고 매치는 뭐 할 때 쓰는지 좀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사용하는 방법은 매치를 지금 먼저 했어요. 행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행값을 먼저 구하고 인덱스에 의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정수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